모공 관리의 핵심은 바로 라는 거. 몸에는 좋을 수 있지만 피부에는 독이에요. 그래서 모공 관리, 탄력 관리에 정말 중요한 성분이에요. 모공 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강력한 예방책이기 때문에 이건 매일 발라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즘같이 푹푹 찌는 여름철에 더 깊어지는 피부 고민이 있죠. 바로 모공인데요. 모공은 단기간에 아기 모공처럼 싹 사라지게 할 수는 없지만 관리를 통해서 확실히 조이고 작아지게 할 수는 있어요. 저도 모공이 커서 화장을 해도 피부 표현이 예쁘지도 않고 피부가 지저분해 보여서 정말 많이 고민이었는데 집에서 꾸준히 관리하고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얼마 전에 편평사 먹기 때문에 피부과에 갔을 때 의사쌤이 저한테 별로 할 거 없다고 평소에 피부과 좀 다니시죠? 하시는 거예요. 진짜 감격스러웠어요. 저 피부과 시술 거의 안 받거든요. 특히나 모공 관리는 집에서 해주는 홈케어가 정말 중요한데요. 피부과에서도 모공 관련 시술들이 있지만 집에서 홈케어를 병행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은 피부과 시술 없이 제가 집에서 꾸준히 실천해온 홈케어 루틴들을 낱낱이 공개할게요. 모공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모공 작아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일단 모공이 왜 넓어지는지부터 알고 가야겠죠. 모공이 넓어지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피지 분비량 증가. 두 번째, 피부 탄력의 저하. 간단히 말해서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되면 모공이 가로로 커지고 피부가 나이가 들면서 탄력이 떨어지면 모공이 세로로 처지면서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자극하는 아주 강력한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피부 온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피부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피지 분비량이 10%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게다가 피부 온도가 1도씩 상승할 때마다 자외선의 유효 강도도 2%씩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피부가 뜨거워질수록 자외선 자극은 더 강해지고 피지선은 더 활성화되고 모공은 확장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피지 분비에 관한 얘기였고요. 사실 피부 온도는 탄력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피부가 뜨거워지면 피부 속에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효소가 콜라겐아제와 엘라스타제인데요. 이 효소들은 온도가 높을수록 더 활발하게 활성화돼서 피부 조직을 지탱해주는 섬유를 서서히 분해시킵니다. 결국 피부 속 탄력 구조가 무너지면서 모공이 아래로 처지고 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피지가 많아지고 탄력은 무너지고 모공은 점점 커지고 늘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결론은 하나예요. 모공 관리의 핵심은 바로 피부 온도 관리라는 거. 피지든 탄력이든 모두 열에서 시작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럼 피부 온도를 높이는 대표적인 나쁜 습관들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뜨거운 물로 세안하는 거.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로 세안하면 개운하다고 느끼시는데 이건 피부 온도를 순간적으로 올리고 피지선까지 자극해요. 특히 샤워할 때 뜨거운 물을 얼굴에 바로 샤워기로 맞는 거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거는 모공 넓어지는 지름길이에요. 꼭 세안은 미지근한 물로 해주시고 얼굴에 뜨거운 물 바로 맞는 거는 피해주세요. 두 번째로 찜질방이나 사우나. 사우나는 몸에는 좋을 수 있지만 피부에는 독이에요. 피부 온도를 상승시키고 피지 분비와 열로화를 동시에 가져오거든요. 그리고 사우나 나오면 피부가 건조해져요. 그래서 저도 사우나 참 좋아하는데 자주 가진 않고 갔다 오면 피부 관리에 더 신경을 써준답니다. 세 번째로 드라이기 사용. 매일 사용하는 생활 필수템, 바로 드라이기죠. 근데 머리 말릴 때 얼굴까지 뜨거운 바람 맞으면 모공 부위에 열 자극이 엄청나요. 그래서 드라이기 사용할 때도 최대한 얼굴에는 뜨거운 바람 안 맞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좀 딴 얘기긴 한데 얼굴 모공과는 별개로 두피를 말리실 때도 뜨거운 바람보다는 찬바람이 더 좋아요. 두피도 다 모공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두피 모공을 뜨거운 바람으로 자극하면 탈모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부에도 두피에도 뜨거운 바람 사용은 주의해주세요. 네 번째로 얼굴에 마찰을 주는 습관. 클렌징 패드나 클렌징 티슈로 얼굴을 문지르는 습관이나 왁싱같이 피부에 자극을 주는 거는 모공에 좋지 않아요. 클렌징 티슈나 클렌징 패드를 자주 사용하시면 피부 장벽에 손상을 주고 피부 탄력을 떨어뜨려요. 왁싱도 모공에 있는 털을 왁스로 뜯어내는 거잖아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왁싱하고 나면 피부가 빨개지고 좀 일시적으로 붓기도 해요. 당연히 피부 자극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피부가 쉽게 늘어지고 모공도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마찰은 작고 사소해 보여도 피부에는 큰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 다섯 번째로 선크림 안 바르는 거. 선크림은 사계절 내내 발라야지만 때때로 선크림 단계 건너뛰시는 분들 계시죠? 많은 분들이 선크림은 단순히 얼굴을 타지 않기 위해서, 노화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발라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선크림은 모공 관리 측면에서도 꼭 발라줘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외선은 피부 속 진피층까지 도달해서 피부 온도를 서서히 올립니다. 아까 제가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피지 분비가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죠.
피지가 많아지면 모공이 막히고 확장되기 쉬워지죠. 결과적으로 자외선 차단은 피지를 조절하고 모공이 확대되는 걸 예방할 수 있어요. 또한 자외선은 콜라겐아제, 엘라스타아제 같은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분해시킵니다. 콜라겐이 무너지면 피부가 아래로 처지고 모공도 세로 방향으로 길게 처져 보이는 모공이 생겨요. 또 자외선은 모공 부위에 색소 침착을 유발하기도 해요. 특히 모공이 넓고 과잉 피지가 분비되는 부위는 염증 후에 색소 침착이 남기 쉬운데 자외선을 차단하지 않으면 이 부위가 더 어두워지게 되면서 모공이 더 커 보이고 피부결이 지저분해 보이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선크림은 단순히 덜 타기 위해서 피부색을 지키기 위해서 바르는 게 아니라 모공 관리를 위한 첫 번째 단계예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모공을 조이기 위한 실전 홈케어 루틴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오랫동안 제가 꼭 지키는 루틴이에요. 모공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잘 비워주고 채워주고 조여줘야 돼요. 클렌징을 통해 모공 속을 깨끗하게 비워주고요. 좋은 수분으로 모공을 채워줘야죠. 마지막으로는 탄력 관리를 통해 모공을 쫀쫀하게 조여줘야 됩니다. 먼저 클렌징으로 잘 비워내는 방법부터 알아볼게요. 모공은 말 그대로 피부에 뚫려있는 아주 작은 구멍이에요. 피지선에서 만들어진 피지가 이 모공을 통해 밖으로 배출되는데요.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모공 속에 피지, 각질, 먼지, 메이크업 잔여물 이런 것들이 쌓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공이 막히고 넓어지고 염증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모공 속을 깨끗하게 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중 세안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1차 세안에서는 클렌징 오일이나 밤 타입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피지는 오일이기 때문에 같은 오일 성분으로 녹여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오일 클렌저를 사용하실 때는 적당량으로 오일을 충분히 롤링해 주신 뒤에 바로 물로 씻어내는 게 아니라 물을 묻혀서 오일을 한 번 더 유화시켜주는 유화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폼 클렌저는 꼭 약산성 클렌저를 이용해서 피부에 자극 없이 부드럽게 세안해주세요. 알칼리성 클렌저로 피부를 뽀득뽀득하게 세안하는 거는 사실 피부 보호막까지 다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세안 후에 당김 없이 마무리되는 게 올바른 클렌징이에요. 두 번째로 각질 제거. 모공 속에 피지와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묵은 각질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각질 제거를 해주세요. 각질이 쌓이면 피지 배출 통로가 막혀서 모공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 클렌징 밤은 오일 성분으로 만들어진 밤 타입이면서 아하, 바하, 라하, 파하 같은 애시드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피지를 녹여주면서 각질 관리까지 도와주는 제품이라 1차 클렌저로 제가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상태에 따라서 각질 제거 방법은 좀 다양한데요. 최대한 물리적인 자극을 주지 않고 가볍게 각질 제거해주세요. 그리고 피부 온도 쿨링. 아까 제가 피부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피지 분비가 확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죠. 피지 분비가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피부 온도 관리는 필수예요. 운동 후에 외출 후에, 야외 활동 후에 피부가 달아오른 상태라면 즉시 열을 내려주는 쿨링 케어가 꼭 필요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냉장고에 토너나 수분 젤, 알로에 젤, 마스크팩 같은 거 넣어놨다가 세안 후에 사용해주세요. 다 좋아요. 토너 같은 경우에는 화장솜에 충분히 적셔서 팩처럼 사용해주시면 되고 수분젤, 알로에젤 같은 경우에는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듬뿍 발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스크팩 같은 경우도 10분 정도 올려주셨다가 마지막에 찹찹찹 해주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집에 있는 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온도를 내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탄력 케어를 해주셔야 돼요. 모공이 점점 커지는 이유 중 하나는 피부 속 콜라겐이 무너져서 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바로 레티놀의 힘을 빌려야 될 때입니다. 레티놀은 비타민 A 유도체로 피부의 재생 주기를 앞당기고 콜라겐의 생성을 유도합니다. 피부에 탄력을 올려주고 모공을 조여주죠. 그래서 레티놀은 모공 관리, 탄력 관리에 정말 중요한 성분이에요. 아직 한 번도 사용해보시지 않은 분은 꼭 저농도로 사용해주세요. 이게 다른 성분들에 비해서 자극도가 좀 있기 때문에 처음 사용해보시는 분들은 좀 진입장벽을 느끼시기도 하는데 익숙해지시면 모공 관리, 탄력 관리에 이보다 좋은 성분이 없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초보자용 제품은 이니스프리 레티놀 제품이랑 닥터 디퍼런트 제품인데요. 이니스프리가 입문자용엔 더 적합해요. 7가지 피부 사용 적합 테스트를 완료했고 민감한 피부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로 자극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드라마틱한 기대를 빡 기대하시는 분은 조금 기대에 못 미치실 수도 있지만 초보자용으로는 아주 적당합니다. 레티놀 입문템으로 유명하죠. 입문용으로는 딱이에요. 저도 이걸로 입문했습니다. 그리고 레티놀과 함께 시카, 그린티 세라마이드 성분이 같이 들어있어서 피부 장벽 개선, 진정, 수분 보습을 동시에 잡아주는 제품입니다. 제형도 가볍고 산뜻해서 레티놀 입문자라면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좀 약해, 다음 단계 레티놀 써도 되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 닥터 디퍼런트 제품, 이건 제가 나이트 루틴에 포함시킨 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레티날 0.1%고요. 닥터 디퍼런트의 레티놀 제품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는 입문템은 아니고 한 중간 단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처음 적응기에는 단독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수분크림이나 재생크림에 섞어서 조금씩 소량으로 테스트를 해보세요. 저도 이렇게 재생크림이나 수분크림에 섞어서 바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
모공이 늘어지고 커지는 가장 중요한 외부 요인은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은 탄력을 떨어뜨리고 모공을 커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흐린 날, 비 오는 날, 밖에 잠깐 나간 날에도 선크림은 꼭 발라야 돼요. 특히 요즘같이 자외선이 강한 날은 더 필수죠. 그리고 모자 같은 것도 꼭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모공 관리에 있어서 자외선 차단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강력한 예방책이기 때문에 선크림은 매일 발라주세요. 모공은 어느 날 갑자기 커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방치해서 서서히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돌리는 과정에도 꾸준한 시간과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루틴들로 모공을 꾸준하게 관리해주시면 분명히 눈에 띄게 모공이 작아진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꼭 한번 따라해보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피부에 도움되는 스킨케어 정보 많이 가지고 올 예정이니까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